지금같이 추가 매수할 현금이 없다면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존버하면 됩니다. 투자는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행위입니다. 우린 이미 주가가 지금보다 더 쌀 때 많이 매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투자를 기록하는 구호개미입니다. 월요일에 잠깐 반등했던 미국 증시는 화요일에 이어 수요일에도 매도 물량이 쏟아지며 1% 넘게 하락했습니다. 최근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 매수세는 거의 실종됐고 월가 기관 투자자들은 적정하고 숏포지션을 잡은 듯합니다. 수요일에는 7월에 진행됐던 FOMC 회의록이 공개됐는데요. 월가 세력들은 연준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명분으로 증시를 끌어내렸습니다. 7월 FOMC 회의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7월 금리 인상이 마지막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몇몇 연준 위원들은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남아있다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위원들이 인플레이션 압력이 강하다고 말했고 여전히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해야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동의했다. 몇몇 위원들은 7월에도 금리를 동결해야 된다고 말했고 이미 충분히 긴축적인 영역에 들어섰다고 말했다. 고용시장이 점점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타이트하고 민간 소비가 강해서 올해 말까지 경기 침체는 없을 거라 생각한다. 이 정도가 회의록의 주요 내용이었는데 아직 금리 인상이 끝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다소 매파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매파적인 내용은 이미 7월 FOMC 회의가 끝나고 기자회견을 했을 때부터 증시에 반영됐고 수요일에 증시가 하락한 것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증시가 여러가지 이슈와 노이즈를 명분으로 조정을 받고 있지만 주식이 떨어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채권금리와 달러지수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수요일에도 올라서 5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종가 기준으로 증시가 바닥이었던 지난 22년 10월 고점을 돌파하며 마감했습니다. 8월 초에 일본 중앙은행이 장기채 변동 상한을 올리고 나서 현재 엔화 가치는 올해 최저치로 하락했습니다. 이렇듯 엔화와 위안화 같은 외환시장의 불확실성과 신용등급 강등, 미국의 강한 경제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등 많은 요인들이 미국채 금리를 끌어올렸습니다. 로렌스 서머스 전 재무장관은 10년물 국채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고 아직 정점이 아니라고 발언했습니다. 그는 기준금리가 정점을 찍고 오랫동안 인하되지 않을 것이며 결국 정부의 예산 적자는 확대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S&P 500 맵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했고 테슬라는 화요일에 이어 수요일에도 3% 넘게 하락했습니다. 계좌를 살펴보면 TQ 계좌는 플러스 8.78%로 마감했고 개별 종목 계좌는 플러스 12.24%로 마감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테슬라가 20% 넘게 하락해서 삼슬라가 본전까지 내려왔고 조금씩 추가 매수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수량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금이 별로 안 남았고 4분기에는 채권을 매수할 생각이 이어서 이마저도 다 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저처럼 현금을 거의 다 써서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같이 추가 매수할 현금이 없다면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존버하면 됩니다. 투자는 시간을 돈으로 바꾸는 행위입니다. 우린 이미 주가가 지금보다 더 쌀 때 많이 매수했습니다. 증시가 한 달 동안 조정을 받았지만 계좌는 여전히 수익 구간입니다. 물론 수익률이 많이 떨어졌고 증시가 더 내려가면 계좌도 본전까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이미 본전까지 내려왔거나 심지어 음전으로 바뀐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수익률이 변동함에 따라 올랐을 때 좀 팔아둘 걸 하면서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생각하고 후회하면서 투자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오늘은 조정을 버티기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 증시가 한참 잘 올랐던 지난 5월 말에 영상에서 했던 말을 다시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경제지표뿐만 아니라 부채한도 문제가 남아있지만 미국 증시는 변동성을 보이면서도 우상향을 계속 이어갈 거라 생각합니다. 증시가 변동성을 보이면서 계좌가 양전됐다 음전되고 20~30%까지 수익을 받다가 다시 본전까지 내려오는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텐데 충분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대부분의 장기 투자자들이 큰 수익 구간에 진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단기적인 변동성에 따라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 없고 타인의 계좌를 보고 비교하면서 부러워하거나 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미 두세 달 전에 계좌가 양전했을 때부터
증시가 조정을 받으면서 변동성을 보일 것을 예상했고 계좌 수익률이 20-30%까지 올라갔다가 본전까지 내려올 상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들어 7개월 동안 나스닥이 40% 넘게 오르면서 악재는 하나도 없고 호재만 가득했던 게 아닙니다. 7개월 동안 시장에는 하루도 끊임없이 각종 이슈와 노이즈가 있었고 그에 따라 증시는 변동성을 보였지만 결국 우상향했습니다. 그리고 증시가 결국 오르니까 호들갑 떨던 사람들은 그렇게 걱정했던 시장의 이슈를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최근 들어 몇 달 만에 조정다운 조정이 나왔지만 이번 조정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다고 지금 주식시장이 조정을 보이는 것처럼 채권금리는 때가 되면 급등했던 것만큼 빠르게 내려갈 것입니다. 채권금리와 달러지수가 내려가면서 증시가 오르게 되면 사람들은 더 이상 중국의 경제가 어떻다느니 신용등급이 어떻다느니 하는 말을 하지 않을 겁니다. 단기적인 조정이 힘드시겠지만 이런 중장기적인 흐름을 생각하며 긍정적인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앞으로도 구호개미의 투자 과정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미국 증시나 투자에 대한 의견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